안녕하세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 주간의 이제 이슈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태종 팀원, 그러니까 졸업생 3기 임태종 팀원이 이제 팀노바 단톡방을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개된 톡방은 아니고 팀노바 팀원들끼리만 이제 보는 톡방인데요. 여기는 팀노바 뉴스룸이라고 해서 이제 태종 팀원이 이제 기사들을 클롤링해서 매일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한 묶음씩 이렇게 보내주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고연봉 받고 있고, 지금 원래 프리랜서 할 때 굉장히 잘 나갔는데 그때 또 입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고연봉이고 뭐 이런 거 꾸준히 이제 이런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항상 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졸업생 중 한 명인데요. 이제 기사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헤드라인만 읽어보고, 저는 이제 좀 본문 같은 거 다 읽긴 읽었거든요. 그래서 헤드라인만 보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한번 좀 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11월 8일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타사 입구에서 호객카드 상도덕 없는 개발자 모시기 경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미 판교에서 예전부터 뭐지? 카카오랑 네이버에 가까운 그 역에 이런 거 많이 붙어 있고, 그거 5년 전에도 이랬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적극적이 된 거지. 그 다음에 700명도 부족하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개발자 확보의 4권 이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하지만 그 쿠팡이 이제 개발자를 많이 뽑고 난 다음에 기업 평가가 되게 올라가고, 이제 얘네 기술력 있는 회사구나, 탄탄한 회사구나, 이런 이미지로 그 투자자들이 좀 더 투자하는데 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버린 거거든요. 그런 이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돈은 밸류 자체가 되게 높은 거예요. 돈 자체가 되게 높고 돈 자체가 굉장히 높아버리니까 예전처럼 펀딩 사이즈가 작지 않았단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엄청 커지고 쿠팡의 그런 성공이나 이런 가능성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돈 자체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를 잘 뽑고 난 다음에 우리 회사 이 정도 기술력 있어요 라고 어필하면, 그때 지금 투자한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니까 개발자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발자들이 많은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좋은 게, 어떤 이제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 서비스 보면 이제 UI UX도 꽤 좋지만 뭔가 쾌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섬세한 부분을 다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대신에 각 부분마다 이제 개발자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좀 디테일한 거는 되게 좋지만 전체를 아우르기가 좀 힘든 구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스타트업 보내는 걸 사실 좋아해요. 제가 가르친 친구들은. 애초에 대기업 전형을 저격을 했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더 짧게 해도 일단은 거기서 원하는 전형 위주로 더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면 되니까 시간이 좀 더 적게 걸렸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창업을 하든 뭘 하든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경력자 돼서 대기업 가기도 편한 스타일은 결국에는 지금 제가 교육하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뭐 굳이 대기업 안 가도 같은 연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크라쿱의 당토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긴 해요. 어쨌든 그 다음에 네이버 24 국내 최대 개발자 컨퍼런스 데뷔 개최. 이런 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본문은 못 보여드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 실제 경험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텐데,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런 거 보면 봐봐요.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 올해에는 네이버 각 기술 부서들이 직접 개발자 미덕과 온라인 채용 상담을 진행하는 라이브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이게 뭐예요? 개발자 잘하는 사람 뽑으려고 이런 데니까. 요새 이게 되게 심한데, 근데 예전에도 잘하는 개발자는 예전부터 풍기 현상이었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밸류가 크게 도니까 이게 돈을 많이 줘야 되겠구나 한 거지. 기존에는 돈 안 주고 막 어떻게든 막 되게 좋은 척을 해가지고 개발자 막 이렇게 꼬셔가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안 먹히는 거지. 개발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우티 모빌리티 지각 변동 숨고르는 카카오 역전 나선 우티라고 하는데, 지금 지금 중앙일보 기사는 이제 열리진 않는데 우티가 막 할인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0% 할인인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1월 동안만 할 수 있는데, 저는 할인하는 동안 잘 쓰는 편인데 좀 안 잡히긴 해요. 근데 이게 약간 타다처럼, 타다 너무 안타까워. 진짜 타다가 진짜 잘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카카오 택시를 많이 타다가
아무튼 좀 불만이 좀 있는 편인데, 이제 그 좀 공정 경쟁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뭐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법을 만들고, 결국엔 모빌리티 서비스에 타다 같은 서비스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게 우버랑 크게 다르지 않은 서비스였거든요. 오히려 우버보다 그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불편함에 집중한 서비스였거든, 타다가. 그래서 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좀 짱나요, 그런 생각하면. 그 스타트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태계를 좀 그래서 카카오가 그 다음에 완전 독점됐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추격하는 게 우티잖아요. 그래서 우버랑 티맵 택시랑 같이 합쳐가지고 한 2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그걸 떠나서 우티가 뭐 할인도 하고,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승차거부 없는 그런 서비스가 타다같이 좀 그런 식으로 가면 우티가 훨씬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물론 카카오도 잘 타죠. 근데 너무 독과점이니까. 독과점은 위험하죠. 그 다음에 화요일 기사. 화요일 기사는 이제 이런 대회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동구 혁신기술의 체험회장, 성동 메타버스 페스티벌 개최. 실제로 팀노바 응용 2단계 친구들이 이제 창업 아이템이랑 잘 맞아가지고 이제 하나 이렇게 대회에 나갔는데, 그 대회에서 이거는 이제 뭐 체험하고 그런 현장인데, 이런 축제가 많아질 거야. 하나의 블록체인도 한때 이랬었고요. 아무튼 이런 게 되게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세상이 변화하고 있으면 변화하는 만큼 개발자 수요가 늘어난다. 근데 이런 거를 쉽게 적응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학원 커리큘럼도 잘 안 생겨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 커리큘럼 있는 곳이 있나? 근데 그런 곳이 생기려면 이제 강사도 데려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뭐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하면 안 되거든. 근데 팀노바 팀원들은 그냥 하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근본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코어 근육, 중심 근육인데, IT 업계는 불변의 진리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플랫폼을 갈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 그게 습관이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플랫폼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상위에 있는 그 하이엔드 개발자들이 보여주는 양상이에요. 제가 관찰을 했을 때 대부분 그래요. 플래시를 졸라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iOS 개발하면 그냥 해요. 금방 또 적응해서 하고, PHP를 잘하던 개발자가 있었는데 웹 개발자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어나더 레벨이라 그냥 PHP를 졸라 잘해요. 그런 애들은 사실은 iOS나 안드로이드도 금방 해요. 금방 공부해서 금방 합니다. 지금 엄청 부자 됐어요. 둘 다. 제가 방금 말한 사람들.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거지. 내가 제일 이제 안타까운 개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내가 PHP하고 PHP밖에 못하는데 다른 거 할 생각은 별로 하지도 않고 다른 거 공부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지금 하는 플랫폼만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플랫폼이 찬양하고 이게 최고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동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그 플랫폼만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내 연봉이 오르지 않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기술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테크닉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막 수백 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변의 진리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이제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빠르게 이동을 하고, 지금 메타버스 개발자도 얼마나 몸값 높아지겠어요. 그런 생각 해보세요. 그리고 서버 개발자도 얼마나 몸값 높아지겠어요. 그런 생각 해보셔야죠. 연봉 5천이 왜 넣겠어요, 우리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3,800원 본다, 구독 서비스 파티 앱, 버츠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이제 구독 서비스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제 뭐 SK에서 우주 그런 서비스도 좀 더 같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메타버스 나오죠. 넷마블이 국내 최대 메타버스 VFX 연구소 내년 준공하죠. 그런 개발자들 엄청 뽑을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이제 피 터지게 싸우겠죠. 거봐요. 제가 이제 메타버스 지금 응용 2단계에 있는 친구들 중에 3팀에서 4팀 정도가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졸업생이 많지도 않은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그 바뀌는 시대에 적응하는 개발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는 말로만 마케팅 키워드로 그냥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방법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해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매년 연봉이 높아질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약속 안 지켰습니까?
매년 좋아질 거다라는데 그 약속 안 지켰습니까? 저는 항상 팩트로 얘기하고 결과로 얘기합니다. 되게 그러니까 고연봉자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얄미울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겠지. 되게 쉽겠지. 증오하고 싶을걸?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실력에 관대하거든.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그거에 관대한데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증오하고 남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남들도 잘못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이런 하나하나 노력하고 새로운 걸 좋은 결과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메일 많이 와요. 뭐 예를 들면 팀노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구독하면서 제가 멘탈 잡고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저 정말 잘 됐습니다. 연봉이 1,000만 원 올랐어요. 뭐 이런 분들 종종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 메일 받았을 때. 내가 그래도 누군가 몇 명은 내가 구제를 했구나. 어떤 너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좁은 시야로 이렇게 보는 걸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내가 그래도 몇 명 구제를 했구나. 그 친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항상 하고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것도 이제 갖고 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쪽 얘기하는데 메타버스도 그렇고 삼성에서 또 DDRX D램 개발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또 메타버스랑 인공지능, 5G 이런 기술들이 좀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5G 기술도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죠. 5G 기술은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좀 더 넓고 그리고 레이턴시가 좀 더 빠르다. 지연 시간이 좀 더 짧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비하는 컨텐츠보다 더 큰 화질, 더 큰 트래픽을 처리하면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한다는 건 더 많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커버리지까지 이제 케어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근데 이게 이제 스마트카에는 또 인공지능 기술로 이제 운전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그 안에 소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갈 것이다. 페이스북은 메타로 사내명을 바꿨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개발자지만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수요일 기사 한번 볼게요. 현장형 개발자 양성 서둘러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장형 개발자 팀노바에서 양성을 하고 있는데 많이 개발 양성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교육기관이 많고 그렇게 국비 지원에 엄청나게 예산하고 삼성 사피 나온 지도 벌써 한 3년 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현장형 개발자 양성을 서둘러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 얘기 보면 현장에서 먹히는 실제 실무에서 원하는 개발자로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력자로 가는 거는 오히려 현장형 개발자에 가깝기 때문에 경력자 포지션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개발자로 뽑혔는데 비코딩 업무만 AI 비서로 잡무 줄인다. 라고 이제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개발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량을 60% 챗봇으로, AI 챗봇으로 이제 업무량 60% 줄인다라는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모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기사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챗봇을 이용해서 개발 관련된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서울대 카이스트마저 외부 개발자를 교수로 모셨다. 제가 정교수들 제가 까는 글 되게 많았죠. 솔직히. 왜 그러냐면 실무를 너무 몰라. 그러니까 실무에 필요한 사람들이 양성해야 되는데 실무를 너무 몰라. 연구만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뭐 주변에 친구들이 교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교수 되는 프로세스를 다 아는데 이런 얘기를 실무 너무 몰라요. 그래서 외부 강사를 예전부터 썼어. 게임공학과는 옛날부터 더 심했고요. 실제로 진짜 현장에서 쓰는 테크닉은 외부 강사가 와서 가르쳤어. 실무 하시는 분들이. 그게 뭐야? 그럼 정교수가 왜 있어? 정교수 그냥 옛날 거라는 잘 안 바뀌는 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엄청 노력하는 교수를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또 교수 깐다고 풀발기하고 막 나한테 막 부들부들 하는 사람들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나 거짓말을 못 하겠다. 내가 본 사람들은 그랬는데 그 학교면 네가 다닌 학교 똥통이라서 뭐 그렇다 할 수 있겠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 서울대 카이스트마저 이런 데잖아. 그 외부 교수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네이버 AI랩 연구자들이 서울대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된대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냥 실무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부들부들한 애들 되게 많았고 감히 네가 일개 그 원장이야 이러면서 얘기하겠지만 난 실무를 참 오래 했다. 웬만한 교수들보다 내가 더 오래 개발했을걸? 난 27년 했는데 그러니까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어. 결과를 그렇게 내는데 그러니까 참 웃겨 그쵸? 학원 선생은 하위 계급인가? 카스트 제도에 뭐 그런 하위 계급 중 하나인가 우리는? 불가촉 천민 이런 건가? 뭔데 무시하고 있어 학원 원장들을. 그래서 참 어이없는 거지. 물론 이제 좀 양아치 같은 선생도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생이 그런 건 아니거든. 나처럼 당당하게 뭐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 많진 않겠지. 아무튼 CTO 3년째 공백 사태. 그 기존에 현대랑 요새 많이 일하시는 그 CTO 분이 나가시면서 그 맘에 드는 게 없는 거야. 맘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맘에 드는 그런 이제 CTO급이 되려면 실리콘밸리에서 기라성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한국에 올까? 과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발자를 제대로 키워내는 게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네이버나 이런 뭐 토스나 이런 그런 대단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제품만 보고 이제 판단하는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안 보거든요. 기존의 전형들도 그렇고 이제 기업들이 스스로 키워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별도의 개발 그런 교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신입 뽑아서 기업이 왜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배달 자사 이제 교육 그런 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이랑 이제 그 회사에서 성장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한 다음에 교육 쪽으로 가야 아까 실제 개발 쪽으로 가야 성장을 하는 거지.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현업에 가가지고 무슨 성장을 해. 그런 얘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고 또 흥미로운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개발 얘기도 좀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포스트그레스 SQL도 가끔 쓰긴 하는데 필요하다면 억대 연봉 토양어선에 몰리는 개발자들 토스에 그렇게 몰린대요. 그래서 기존보다 진짜 저렇게 되는지 이제 핵심을 좀 봐야 되는데 진짜 모든 기존에 뭐 여기 기사 내용으로는 4천만원 이상 연봉 받았다면 1억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데 1억 이상을 준다가 아니고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중립기어를 넣고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죠.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벌써. 현대차 그룹 알버트 비어만 사장 스마트 모빌리티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역할 중요. 또 뭔가 모르는 소리 들리죠. AWS 개발자를 위해 현대적 앱 개발 사례 및 강연을 공개한다. 이런 걸 계속 오픈하는 이유가 우리 기술력 좋으니까 우리 회사에 오면 힙해질 수 있어. 이리 와. 이거야 지금 잘하는 사람들만.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의 상류층만 오세요. 나머지는 노관심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가서 좀 몇 년 하면 성장해서 여기에서 놀아야 돼. 여기는 돈이 엄청나게 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얘기했잖아. 규칙 없음이라는 책에도 나오잖아요. 정말 슈퍼스타 개발자는 20명, 30명 개발자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5천만원짜리 개발자 어설프게 쓰느니 진짜 그런 개발자들 제대로 된 개발자들 막 5천만원 뭐 3천만원 이런 사람들 쓰느니 진짜 뭐 1억 2억 주고 쓰는 개발자가 실제로 생산성이 더 나은 경우가 많아요. 연관료가 제한 없나요? 당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건 우리 회사 좋아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꼬시는 거죠. 한국 자율주행 개발자 포럼 개최 이런 것도 있고 재밌어요. 이게 제가 원래는 제가 다른 웹진에 들어가서 아까 웹 쪽에 들어가서 이제 자체로 보다가 바쁠 때는 그냥 여기서 나온 주요 뉴스 위주로 봐요. 이게 졸업생이 만든 건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좋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위에 있는 기사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되게 큰 기업 기사만 이렇게 봐서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렇게 밑에도 같이 보세요. 위쪽에서 이렇게 돌면 그 밑에 있는 개발자들도 개발자 못 구해지니까 또 난리가 나. 그러면서
토양어선에 몰리니까 이제 스타트업 인력 전쟁 그러면서 막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또 아무나 좋아하는 것도 아니거든. 잘하는 사람만 좋아하니까. 졸라 웃긴 거지. 그 사람들만 잘 나가는 거야.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해야 돼요. 같은 직업 하는데 맨날 개발자 욕하고 그러겠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1억 이상 받는데 개발자 뭐 씨불씨불 하면서 맨날 욕하고 님들 하지 마세요. 빨리 탈출하세요. 이러겠어?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없고, 그리고 연봉 1억 이상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고연봉자인데 그 정도 되는데 뭘 개발업계를 욕하고 있어. 그러니까 보면은 불만 많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그게 순진한 사람들 보면 이제 그 개발자들은 그렇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진짜 개발자 만약에 제 스펙에 누구나 나올 수 있는 디지털 대학 나와서 제 스펙에 진짜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개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학력 사회가 되게 강하고, 제가 예전에 부잣집 과외 갈 때도 나중에 어떤 아줌마가 막 졸라 뛰어와가지고 그 학부모가 거기 되게 별로였는데 선생님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서 막 굳이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런 거 막 물어보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그 졸라 어이없는 거지. 코딩 배우고 실무 배우는데 내가 가진 경력이 핵심이지 학력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야. 기본적으로 이제 학력이 미친 거지. 근데 그거는 암기력이 좋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 외우나 이런 토너먼트 같은 건데, 그런 거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게 10몇 년 전 얘긴데 그때도 그냥 이렇게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깝다. 아직은 패러다임이 저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왜냐면 개발업계 오래 있다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진짜 그래도 근데 난 그 당시에 연봉 높았어. 연봉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 씁쓸했죠. 그리고 한 8, 9년 지났지 지금. 12년 아니고 8, 9년으로 지났는데 아무튼 아직도 그런 패러다임이 있는데, 다른 분야는 아직도 그런 학력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요. 그런데 이제 개발 쪽만큼 이렇게 정직한 데가 어딨어. 실력 그것만 딱 보고 배경 안 보고 그냥 잘하면 그냥 뽑는 곳이 얼마나 공정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난 좋은 거야. 내 실력으로 할 수 있고, 학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여기는 좀 고객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이 좀 까다로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정말 좀 그러니까 소비자가 까다로울수록 그쪽이 굉장히 이렇게 쪼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허위 과장,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저거는 말장난이다 싶은 광고도 되게 많고, 나는 개인적으로 막 2개월 3개월 만에 뭐 만들어준다, 뭐 4개월 만에 개발자 만들어준다, 5개월 만에 개발자 만들어준다. 개발자가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장을 하겠어라는 생각에서는 좀 되게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 그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현타가 올 때가 있죠. 우리가 거의 막 대표적으로 고연봉으로 많이 보내다 보니까 진짜 욕 제일 많이 먹고 제일 공격 당했잖아요. 뭐 한국이 뭐 하루 이틀 그러나, 한국에서 뭐 그렇게 뭐 잘하는 사람 끄집어 내리는 거 한두 번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건 했지만 오히려 억울한 거는, 나는 뭐 모든 내가 속일 수 없는 거를 다 공개를 하고 이렇게 다 팩트로 다 후드려 패고 이런 스타일인데, 오히려 팩트를 얘기하는 사람을 가장 더 욕먹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거 전혀 인증 안 하고 조용조용히 그냥 2개월 만에 개발자 만들어드리겠어요. 제가 봤을 때 현혹에 가까운 거거든요. 2개월, 3개월 만에 개발자 만들어드리게 현혹하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이렇게 막 힘들게 하거나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정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지금 초보자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심나서 어떻게 하면 저 학원, 우리보다 계급 낮은 저 학원 감히, 그 꼰대죠, 꼰대. 그러니까 우리 개발자 커뮤니티는 이제 상전이죠, 상전이고, 감히 학원이 우리들에게 뭐 개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얘기를 해. 너희 한번 좆대봐라 하면서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 올리고 베스트 글로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 학원을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그랬죠. 저 되게 많이 당했잖아요. 사실로 판명난 게 1도 없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들 판타지 소설가 해리포터만 조앤 롤링인 줄 알았어. 그렇게 해도 먹혀요. 중요한 건 왜냐면 소비자들이 안 까다로워. 현업 개발자님들 이거 혹시 팀노바 어떤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팀노바 별로예요. 그러면은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아 팀노바 별로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믿어버리는 거야. 현업 개발자들이 더 잘한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어떡하냐? 그 현업 개발자들이 받는 기초 처음에 받았을 때 연봉 한 2,200이나 300 정도 받았을 만한 개발자들 입장에선 무조건 까는 게 맞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저는 네카라쿠베 당토 수준의 연봉으로 인증을 하고 증명을 하고 있죠. 누가 맞는지. 그리고 저도 현업 개발자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보다 경력이 훨씬 많지 않을까? 나 17년, 18년 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발 10살 때부터 했어요. 제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를 개발 쪽에 투자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좀 내 얘기도 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안 먹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답을 정하고 있어. 공공의 적인 거지. 그 고연봉자는 적이야. 근데 웃긴 거는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인정한다? 졸라 이상해. 이상한 계급 사회가 있어. 스타트업의 고연봉자는 하찮고 대기업에 들어간 신입 개발자는 막 천상계고 이래요? 그런 거야. 근데 나는 그 이후의 상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 현실은 달라요. 그러니까 판타지 속에서 빠져나와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훌륭한 개발자가 되는 방법이.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은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제 매주 한번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될 때. 태종이가 소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했던 부분들이 좀 더 주목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좋은 기사들이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 귀찮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런 상황들 좀 읽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게 너무 좋죠. 현대적 앱 개발 사례 및 강연 공개, 이런 소식 같은 거는 이제 가서 AWS에서 보기도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공유가 되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